지난 시간 대두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예상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중국의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국 회사채 디폴트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특히 2019년 만기 도래하고 있는 중국의 회사채 중 약 1,200억 위안이 디폴트를 선언하며 중국의 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부채 문제만으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중국의 회사채 규모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1,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민간 대출 시장에서 은행을 통한 대출이 130조 위안으로 가장 많고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은 은행 대출 시장의 8분의 1인 약 18조 위안 정도입니다. 또 1%도 되지 않는 회사채만 디폴트를 선언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중국의 부채 문제로 인한 경제위기 문제는 과장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채 문제가 왜 큰 문제로 알려졌던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는 부채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의 현재 경제 성장률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성장기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부채에 관한 지표들이 다른 경제 주체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2년 7.7%로 8% 이하, 2015년 6.9%로 7% 이하, 2018년 6에서 6.5%로 매해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 후반부터 채 3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배 이상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볼 때 중국 경제의 성장률의 둔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은 중국 경제의 회사채 디폴트를 비롯한 부채 문제에 더 크게 주목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본질적인 고민은 늘어나는 부채보다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 반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많은 방법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자각을 목표로 산업 고도화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천명한 상태입니다. 이 정책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로봇, 해양 플랜트, 바이오,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기업을 키워 하이테크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이 중국 제조 2025가 현재 미중 간 무역 분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막바지에 다다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중국이 미국의 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하기로 함으로써 많은 양보를 얻어낸 반면 중국의 기술 침해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는 다소간의 진전을 이뤄냈으나 협상 타결 이후에도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기술 침해와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들이 바라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원만히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것이고요. 하지만 중국의 속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지 않겠죠? 지금까지 중국의 부채와 성장률, 산업구조를 통해 중국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